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이제 종목별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 한번 묶어볼까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11개의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 해당하는 11개 종목은 앞으로 2주 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게끔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으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은 많이 줄였는데 시젠이나 파미셀이나 또 뭐 마크로젠, 엑세스바이오 등등에서 뭐 이런 종목들은 그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속에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얼마짜리의 호재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트리비엔티 볼까요? 올해 3분기에 지트리비엔티가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시판되고 나면 매출 1조 원대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너무 낮다는 거죠. 그 모멘텀에 비해 지금은 25,600원 그래도 버티고 있는 이 종목도 한번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볼게요. 지금 현재 어떤가요? 4% 안팎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집중이 되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도 볼게요. 빅뱅과 이번에 재계약을 맺었다라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빅뱅, YG 이런 단어가 검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기대감 속에 버티고는 있는데 주가에 앞으로 선반영될지 그 기대를 반영할 수 있을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도 지금 버티나요? 강한데요? 3% 넘는 상승권. 5G 통신 장비주들이 다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RFHIC는 최근 들어서 계속 반등을 좀 시도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먼저요. 낙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키우는 주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더 밀려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것인지. 사실상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때문에 문제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낙폭을 키우는 거는 프로그램 물량과 그리고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 큰 폭으로 낙폭을 기록을 하게 만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외국인의 뜻대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집중화돼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정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내일 같은 경우에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죠. 선물옵션 만기일에서 사실상 지금 페이오프의 구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지수대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방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그 이익의 폭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선물을 이용을 해서 선물과 현물을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수를 낮추게 된다라면 결론적으로 내일의 페이오프에서는 더욱더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팬데믹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안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로 이 선물 옵션 관련된 페이오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수급적인 부담감을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간편하게 슛을 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왜 근원지인 이 상해 지수는 그렇게 많은 부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적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상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여타의 다른 국가들에서 공매도를 하게 되면서 혹은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불안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놓는 게 아닌가 이런 과정이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SK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한 전문가들이 좀 제법 계셨었어요. 물론 우리가 바닥에 사서
천장에서 팔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바닥을 또 100% 이걸 딱 점지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뭐 분할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수준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수는 하셔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를 대부분의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네. 시장이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베타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게 맞아요. 되었을 그 때 포인트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안정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가져가시는 게 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종목 갈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과연 좋게 말씀 주실까요? YG 엔터테인먼트 볼 텐데요. 뭐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강력한 모멘텀이 되기에는 시장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요. 어떤 점만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YG 엔터의 그림은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이미 악재가 너무나도 YG 엔터 자체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공연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 네. 감안하게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측면이 1, 2분기가 일단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서부터나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는 뭐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점수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YG 엔터 그래도 앞으로 볼만은 하기에 지켜볼만은 하기에 한 글쎄요 정도의 투자 의견 찍고 갈게요. RFHIC에 집중하겠습니다. 5G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지는 않는데 유독 아니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종목은 버텨요. 나머지는 다 하락 전환해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요. 심플한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5G 관련돼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RFHS야말로 사실상 중국계 이 5G 관련된 종목들에게 가장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의 대안으로서 RFHIC에게 수급이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보게 된다면 중국에서 5G 관련돼서 인프라 구축을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그 여타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지국 같은 경우는 한 30만 개 이상씩 계속적으로 설립을 연말까지 하라라고 중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5G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5G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오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 자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 정책이고 재정 정책 중에서 인프라 구축 중에서도 건설, 도로보다는 아무래도 5G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었을 때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미국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G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해외 매출을 누가 과연 더 많이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은 초점을 맞추고 스터디를 하시는 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불안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사도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5G도 다 같은 5G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옥석을 갈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이 종목 올려둘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참한 시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을 점점 키워가면서 상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야말로 맥을 추리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3월 11일 마감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1908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경우도 3% 넘게 빠지면서 600선 겨우 바라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시작할 때 1960선에서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빨간불을 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계속 흘러내리다가 4년 만에 1900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적점 대비 조금은 만회하면서 190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620선에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다가 590선까지 600선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만회해주면서 3% 넘게 하락했지만 59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패닉장을 연출한 건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그야말로 매물 폭탄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7천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도 3천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개인이 내놓은 물량을 다 사들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를 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닥에서도 모습을 바꿨습니다. 어제는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동반 팔자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500억 원, 외국인은 2,6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개인이 사들이면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코스닥을 지지하는 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위 5개 종목 모두 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다면 오늘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어두운 시장을 이겨내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HLB와 펄어비스도 오늘은 3% 그리고 5%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모두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사냥감이 되었던 바이오주가 약발이 먹힌 걸까요? 오늘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7% 넘게 급등하면서 59,000원을 나타냈고요. 마크로젠도 29% 넘게 상승하면서 415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가 다음 달 예정이었던 미국 암학회를 연기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 참석 예정이었던 제넥신이 오늘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제넥신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오스코텍까지도 14% 넘게 빠지면서 295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젠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찾을 수 있었던 건 AI 콜센터뿐이었겠죠. 이 챗봇 관련주인 미디어젠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5,310원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알려드렸습니다.